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아이킥 하프타임 130만 요정 곧 됩니다. 오인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곧 됩니다. 130만 요정 오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청취율 조사 기간 중에 딱 달성이 되면 좋겠네요. 좋네요. 오늘 방송분부터 네. 그러니까 내일 전화가 갑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가면 잘 받아주시고요. 네. 어제 라디오 들으셨어요? 네. 뭐 들으셨어요? 네. 6시에 그 신장시계 하는 거 그거 들었어요?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뉴스아이킥, 신장시계 뉴스아이킥.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예. 2주 동안 청취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치킨입니다. 생방 중에 문자로 방송 감상평이나 좋은 의견 주신 분들 10분을 뽑아서 치킨 보내드리니까 정확한 주소로의 문자로만 받는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샵 8001번입니다.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미니로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미니, 네. 라디오 미니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프리아이킥 우리 오윤혜 씨가 네, 이 자리에 와서 이번 주 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5시 반부터 꼭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세요. 10일, 17일, 네. 19일 네. 세 차례 걸쳐서 네. 우리 오윤혜 씨가 진행하는 프리아이킥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제가- 윤혜 씨가 주목한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에 하버드 교수 토드 로즈님께서 새로 쓴 집단 착각이라는 책과 함께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는데 네네. 요즘 집단 착각에 많이 빠져있는 현대인들에게 너무 필요한 충고와 어. 조언인 것 같아서 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이 책에서는 보니까 본인과 의견이 달라도 시끄러운 소수에 침묵하면서 동조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집단 지성이 집단 무지성으로 전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가 가장 빈번하게 들리면서 가장 큰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주류의 목소리라고 판단을 하고 인간이 수능 편향이라는 본성이 있기 네네. 때문에 이 집단 생활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는 이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특히 이런 현상이 온라인에서 만나면 이게 폭발을 하는데 네. 사실 95%는 침묵을 하고 있지만 5%가 작심을 하고 이 여론을 바꿔봐야겠다. 막 엄청나게 이제 여러 가지를 도배를 하기 시작하면 이 대다수는 이게 주류 의견인 거구나라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컨텐츠를 올려서 몇 개의 악플만 보더라도 세상이 네. 막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청취자의 0.1% 정도만 댓글을 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큰 예로 벌거벗은 임금님의 예를 많이 들었어요. 네. 분명히 이 임금이 벌거벗고 있는데 신하들이 그렇죠. 옷이 너무 멋있습니다 라고 다 얘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잘릴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옷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무도 어떤 신하도 얘기를 못해서 혼자 깨벗고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너무 신기한 연구가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말하고 싶은 진실이 아니라 내가 동의하지 않는 흐름을 계속 흘러가게 되면은 내 몸에서도 반응이 일어난다는 그래요? 거예요. 예. 이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내면 불일치가 계속 일종의 인지 부조화가 지속이 되면은 내 스스로가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네. 이 혈관을 포함한 신체 전반에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게 지속이 되면 심혈관에도 문제가 일으킬 정도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가 하는 얘기는 본인의 생각과 행동 내 생각과 말이 일치만 하더라도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조용한 대다수가 시끄러운 소수에게 피해를 입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집단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계속 듣고 소통하고 그런 노력들이 진짜 필요하다. 이러지 않으면 집단 무지성으로 다 전락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경영학 공부를 좀 해보면은 네. 집단 사고의 함정, 집단 사고의 오류라고 하는 네. 사례들이 섹션이 쫙 있으니까? 나와 있어요. 네. 사례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닥 옛날에 필름 카메라 네, 코닥. 올림픽 때 되고 하면은 코닥이 항상 코닥, 코카콜라 뭐 이런 데가 최고의 스폰서였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디지털 카메라에 적응할 생각을 1도 안 했어요.
필름 카메라는 영원하다. 그럴 거라고 믿었군요. 예, 그럴 거라고 믿었고 네. 그냥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팩트에 기반해서 근거를 쌓습니다. 근데 어떤 근거만 가지고 쌓게 되느냐 하면 네. 코닥 안에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필름 카메라가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확증 편향에 빠져서 그것만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냥 코닥 망했죠. 필름 카메라 계속 하다가 요즘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무슨 옷 브랜드가 나왔던데 맞아요. 하여튼간에 네. 꽤 비싸다고 하던데 여튼 그런 상태가 돼버렸는데 이런 일만 있었느냐 코닥만 그랬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뭐죠? SK가 MP3가 나온다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 다 나왔는데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카세트 테이프 있죠. 네. 이 사업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1년 만에 네.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MP3가 확산이 됐는데 이것도 네. 이제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했던 거죠. 네. 이게 집단 사고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집단 사고의 함정은 누구한테 많이 벌어지느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더 많이 벌어져요. 아, 오히려 그분들은 사고가 보수적인가 보죠? 아니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받아들이는 유리한 사실만 갖다가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아름다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이 들어오면 자신들은 무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오류가 없다. 네. 그리고 그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집단의 우두머리는 네. 모든 오류 없는 판단을 한다. 우리가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대장을 모셨기 때문에 그 대장은 오류가 없다. 그리고 약간 오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아니 이 사람을 믿고 끝까지 밀어붙여 보자. 네. 그런 집단이 있죠. 이게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좋아요가 많이 눌러졌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에 다 대표되는 것도 아니고 주류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SNS의 화려한 삶은 그 찰나일 뿐인데 내 삶을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교수님은 네. 대중들이 어떻게 집단 사고의 함정에 네, 빠지는가를 네. 봤고 이전에 이제 경영학에서 많이 분석을 했던 건 소위 엘리트 집단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착각에 빠지는가 대중들과 유리돼서 네. 뭐 이런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네. 저는 딱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뇌를 의탁하지 말라. 진짜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네. 자신의 뇌, 자신의 심장을 타인에게 의탁하지 말라. 그게 건강에도 해롭다. 자, 그리고 오늘도 AS 뉴스 하나 준비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내란이라고 보도한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이었던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네. 저희가 지난주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자고 했는데 어제 오후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허 의장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선당 후사의 차원에서 탈당계를 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면 뭘. 근데 왜 탈당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흔히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분은 우리가 허식 이 의장님을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어디죠? 어느 동네 애들은 입을 욕에 달고 산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 인천 교육이 공산주의 이념 교육에 이렇게 경도돼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사퇴하면은 끝입니까? 윤리특위에서 징계 요건을 검토 안 돼요.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 안 돼요. 그럼 당원에 대해서만 징계할 수 있는 거니까. 징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적은 당원이야 뭐 언제든지 복당하면 되잖아요. 네. 언제든지 복당하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잃을 것 중에 가장 충격이 없는 거, 타격이 적은 거를 하나 쓱 내놓으면서 네. 그러면은 진심으로 만약 반성을 한다면 반성을 안 하고 계시니까 더 문제인데 그런다면 의원직을 어떻게 할 거냐, 의장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의장직이 아니라 그냥 당원만 탈당하신 당원만 거죠. 탈당한 거예요. 네. 예, 이분이 미추홀고 애들은 입을 욕에 달고 산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비하 발언해가지고 논란이 됐죠. 네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정당의 1호 정책으로 공영방송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 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해서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 그리고 KBS, EBS 수신료 폐지 후에 조세 지원을 하고 재송신료를 조정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박민 KBS 사장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고 언론계 반응도 보수 정당에선 진일보한 정책이다. 네. 다만 선거용 이벤트가 아닌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뭐 시간이 뒷받침돼야 없으니까 된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어쨌든 진일보한 거 맞아요. 보수 정당에서. 근데 네. 첫 번째 사장 임명 동의제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를 실행을 할 게 아니라 현행 개정 방송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데는 네. 사장 임명 자체를 여럿이 모여서 40명, 6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장을 누구를 선정할 것 자체부터 민주적으로 결정하자. 이게 되어야 임명 동의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수신료 폐지 후 조세 지원하겠다. 이거는 얼마를 정확하게 자동적으로 지원할 거냐가 없다면 네. 정부에게 공영방송의 물적 기반을 다 주는 겁니다. 조세 지원 오히려. 예산을 정부가 얼마를 줄 거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네. 관영방송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같이 있어야 된다. 자, 3부에선 국민의힘 영입인재 이수정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